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겨울 내내 동면하고 봄에 나가면 그 처참함을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시동이 젊은 너구리들한테 연장 깨지고 나면 지갑이 털려서 텅텅 비는데 그래도 김 전무는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경험상 깨지고 아프다 보면 분명히 그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손꼽아 기다리는 그님이.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오실지, 두 달 후에 오실지. 작년에는 한국에 다녀오느라 석 달 만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는 날라댕겼습니다. 내년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골프 이야기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골프랑 똑같더라고요. 잃어야 보이는 것들, 깨져야 알게 되는 것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가정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네도 가깝게 사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서 도무지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만약 얼굴 볼 일이 생긴다면 그건 사고나 일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막상 보는 것도 살짝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다들 그러고 삽니다. 근데 문제없이 너무 조용하면 또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조용하시던 마님한테서 다급하게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차에 돌이 맞아서 앞유리에 금이 갔다고요. 다행히 마님 차는 워런티가 커버돼서 돈 안 내고 유리를 갈 수가 있었는데요. 제 차는 이미 여러 군데 돌 파편 맞은 채로 3년째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새 유리 갈고 집에 오다가 또 돌 파편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동차 유리야 몇 번이라도 갈면 되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못 가는 거잖아요. 돌에 맞은 유리한테 액땜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걸 잃어서 큰 걸 지키는 거.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초반에 돈으로 메꾸고 나면 중반에 반 본전이라도 찾으면 다행인 거죠. 연장 깨지다 보면 일단은 본전 찾으려는 마음은 접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반본전 찾기 작전을 세워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뭔가 잃고 있으신 거는 없으신가요? 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댓글로 한 번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후배 케빈이 놀러를 왔습니다. 혹시 독거 캠프라고 들어보셨나요? 혼자 된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골프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는 작은 소모임입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자는 취지로 제가 가끔 여는 건데 이번에 케빈이 일주일을 같이 지냈어요. 케빈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때였어? 케빈은 먼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5학년 때 피아노를 쳤는데 캐나다 전국 피아노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케빈의 돌아가신 아내가 피아노를 아주 잘 쳤다고 합니다. 저요? 글쎄요. 저는 둘째 아들이 의대 합격 통지를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모든 부모의 행복은 결국 자식이 성공하고 행복하면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케빈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피아노 치던 그 딸이 의대를 1년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다고 심리상담사가 됐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빠가 엄마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고, 아빠를 원망하는 것 같다고요. 매년 정기 건강검진만 받았어도 하는 아쉬움이 있었겠죠. 근데 변명 같지만 케빈 아내는 정말 건강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케빈의 아들은 석사 학위가 3개나 되는데 지금은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루에 꼭 2번씩 전화해서 아빠랑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빠가 유타에서 만난 친구들 사진을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케빈이 연신 사진을 찍어 보내더라고요. 참 스윗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성공해서 바쁜 자녀보다 따뜻한 자녀가 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쁜 여자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못생겨도 예쁘게 말하는 여자가 더 호감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한 생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배운 것보다는 더 따뜻한 관계를 이룰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독거 캠프에는 로즈마리라는 분도 왔습니다. 이분이 여행의 달인이에요. 54개국을 다녀왔고 내년에는 페루와 남미 쪽을 갈 예정이랍니다. 금년 여행 스케줄도 한국, 유럽, 미 북부, 캐나다까지 캠핑카 여행이 이미 다 짜여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케빈이 로즈마리랑 LA로 출발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에 전화를 하니까 웬일인지 라스베이거스에서 1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지 진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 로즈마리 친척 동생이 베이거스에서 잘 나가는데 구경도 시켜주고 호텔도 잡아줘서 하루 더 머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당발 로즈마리 덕분에 케빈도 예정에 없던 1박을 했나 봅니다. 아무튼 스릴 넘치는 진전이에요. 자, 김전무가 독거 캠프에서 두 사람의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뷔페 식당 갈 때마다 케빈이 로즈마리한테 맛있는 클램 차우더 수프를 떠다 줬습니다. 둘째, 케빈은 식사 후에 잽싸게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데 선수였어요. 셋째, 케빈이 자동차 탈 때 항상 문을 열어줬습니다. 넷째, 로즈마리가 카톡으로 아침 인사를 보내고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 케빈의 골프 실력에 로즈마리가 넋이 나갔어요. 여섯째, 로즈마리가 케빈 보고 몸이 가볍고 빨라서 날다람쥐 같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일곱째, 로즈마리의 요리 솜씨에 케빈이 뻑이 갔습니다. 지난 몇 달을 먼저 떠난 아내 병수발하느라 바짝 마르고 못 먹었었거든요. 아무튼 이번 건이 성사되면 제 재혼 중매 실적이 하나 더 늘어서 도합 4건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좋은 분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김전무 중매 성공률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제 한국에 있는 지인 한 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랑 한바탕 했다며 넋두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 부부는 같이 무역업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서류 찾는 걸 도와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글쎄 수석이지 말고 그냥 놔두라며 짜증 섞인 말투를 날렸다고 합니다. 화가 왕창 난 부인이 몇 번을 참다가 폭발했어요. 왜 당신은 말끝마다 짜증이야? 아내가 더 세게 들이받았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신혼 때 안 그랬는데 어째 이렇게 변했냐? 그러니까 부인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거품을 물고 더 세게 퍼부었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사정을 들어보니까 요즘 계엄이니 탄핵이니 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답니다. 카드사에서 한도도 줄이고 결제일도 짧아져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서서히 빚만 늘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서로 악만 남았다고요. 자기도 나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남편 얼굴 안 보고 싶다며 경제력 있는 언니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메, 처음으로 탄핵 중인 우리 부부가 부럽다는 반가운 사람이 나타났네. 히읗 글쎄요. 말년 부부의 추세가 없으면 없는 대로 다투고 있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등 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힘들면 사업 접고 직장 생활하면 어때? 근데 그건 못한다고 합니다. 하는 사업이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인터넷으로 주문 들어오면 배송만 해주면 되는 거라 편하고 깨끗하대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30년을 그렇게 쉽게 살았는데 바닥 노동이라고 때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빚더미 위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민 와서 먼저 바닥일부터 배웠습니다. 봉제일, 청소일, 식당일, 세탁일, 한국에서 못 먹어본 눈물 젖은 빵을 저는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림이 어려워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내공만큼은 제대로 쌓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 새삼 길고 긴 험한 길 걸어온 삶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케빈은 쌍둥이입니다. 형은 캐나다에서 한의사를 하고 있고 동생은 LA에서 큰 요식업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케빈을 형과 동생이 정말 잘 보살펴 주더라고요. 어려울 땐 역시 형제지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만약 제가 그 입장이 되면 형제들한테 기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부에 멀리 사는 형제들과 저는 연락 끊긴 지가 이미 오래됐거든요. 어쩌면 가까운 후배들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케빈 동생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동생이 60대 초반인데
운동신경이 좋아서 모든 운동을 남다르게 잘했답니다. 한때 골프를 너무 잘 쳐서 캐나다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항상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 후원으로 플로리다 골프 스쿨을 거쳐 PGA 프로에 입문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에서 골프를 치는 동호회에서 어떤 실업인이 동생의 골프 실력에 반해서 자기가 은퇴하는 사업체를 물려줬답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묘한 인연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어느 날 그 실업인과 지인들 8명이 바다 낚시를 나갔어요. 그런데 강풍이 불고 파도가 심해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일행은 전원 사망했어요. 케빈 동생은 2킬로나 되는 파도 치는 바다를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서 생존했습니다. 헬리콥터로 구조돼서 목숨을 건졌어요. 한국 해병대 출신이었거든요. 동생은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신앙심이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교회에 온 힘을 다해 봉사하고 있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한테보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저를 기쁘게 해주곤 합니다. 암 환자들 찾아서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혼자 된 사람들 돌봐주고 외로운 유학생한테 도움을 주다 보니까 김전무가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성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만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 친구여. 내가 내 대신 암에 걸려 아프니 내가 좀 보상하고 싶네. 그래, 당신이 내 대신 아내 잃고 슬프니 내 슬픔을 대신하니 도움을 주고 싶소. 어떤 분은 먼저 마누라한테나 잘하쇼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가족이 없는 줄 아쇼? 자,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인생도 골프도 반본전. 잃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깨져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뭔가를 잃고 계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반본전 찾기 작전을 세우시면 됩니다. 경험상 깨지고 아프다 보면 분명히 그님이 한 번은 오시거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같은 또래 친구분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려도 좋아하실 영상이에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